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고 반갑습니다. 저는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이르며 북노대 경제정책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다가 북한 연좌제 피해로 2016년 대한민국으로 온 김강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전직 외교관으로서가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겪은 북한 정권이 이중적 형태와 억압을 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으로 온 계기는 이렇습니다. 2016년 초 저희 삼촌 어머니가 성경책을 보고받다가 북한 모입에 족발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삼촌과 사촌들 모두 평양에서 추방당했으며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 김씨일가에 충성하며 평양에 살던 저희 부모님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북한 외교 대표부에 근무하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참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저희 삼촌 어머니 송경책 보호제가 당시 외교 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희까지 돌아왔습니다. 북한 보위성은 러시아 모스크바 대사관 보위부 안전대표에게 저를 긴급히 평양으로 소환할 땐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김정과 노동당에 대한 한멸과 증오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정은에게 선물을 올리고 수만 달러를 상납하며 충성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삼촌 어머니 성경책 보급제를 대신 받으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저는 북한군 복무 시절 군 청년조직 정치 책임자로 활동했으며 대학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없는 북한 노동당 간부에서 직접 선발하여 북한 최고의 경제관리를 육성하는 인민경제대학 경제무역반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24세 당세법이사로 활동하였으며 대학 졸업 후 북한대 경제성 러시아 담당국에서 북노대 경제정책을 작성하여 내각과 김씨일가에 보고하는 활동과 해외 북한 외교 대표들 감독 지휘하였습니다. 충성분자였던 저는 북한 당국이 체계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 당국이 연좌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와 가족도 아니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삼촌 어머니 송경책 보호제가 제가 왜 책임져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당정책 교육 교양에서는 국가의 법을 어긴 부모나 형제의 잘못을 그 자식이나 형제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왜 현실에서는 연좌제를 적용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은 제 아들과 관련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11세이던 저희 아들이 러시아 아이들과 축구를 하다 다리가 심하게 부러졌을 때 북한 보위성 과장이라는 자가 저에게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왜 조국의 소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이냐? 아들 다리 부러진 것 때문에 당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냐?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미짐승도 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내가 내 자식 하나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부모인가?
김정은과 노동당에 충성하보다는 차라리 내 자식에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곳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북한 정권이 이중적 행태에 배신감을 느낀 저는 김정은과 노동당에 충성해보던 내 자식에게 이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삶의 자유가 보장된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사는 대한민국으로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부모님과 형제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아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며 스스로의 삶을 창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외교관으로 있으면서 폐파견 북한 노동자의 참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력 파견 회사가 70개 내지 약 70개 내지 80개 있으며 거기에 28,000명 정도의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전역에 퍼져 건설 현장과 의류 공장,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매일 16시간 이상의 강압적 강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피트 컨테이너 안에서 감시 속에서 생활하며 병이 나도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들의 잠깐 대화를 이탈한 것도 엄중히 처벌됩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평양 능라도 건설 사업소에서는 2명의 건설 노동자가 개인 논벌 위에 작업장을 이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보위원은 그들을 도주기획자로 보고 즉시 체포하여 구루장에 감금하였습니다. 보위원은 노동자들이 의자를 놓고 노동자의 손을 가운데로 놓게 한 다음 수갑을 채웠고 핫산 두만강 이동 시에는 도주할까봐 멀쩡한 팔과 다리를 속고붕대로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고 한 다음 북송하였습니다. 잠깐 대화를 이탈한 것만으로도 정치범성에서를 포함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 행위는 단순 해외 파견 노동자들만 머무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 북한 김정은 정권은 러시아가 요구하지도 않는데도 북한군 파병을 공식 제한하고 하여 노후 전쟁에는 10대, 20대 어린 병사들이 남의 나라 분쟁 지역에서 총알바지로 내몰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 군인들을 러시아 전쟁에 파병하면서도 실종과 같은 군사훈련이라고 속여 보냈으며 하여 수백 명의 젊은 북한 병사들이 남의 나라 분쟁 지역에서 죽거나 부상당하는 참상을 겪고 있습니다. 왜 북한의 어린 병사들이 남의 나라 분쟁 지역에서 피 흘리며 싸우다 죽어야 합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기 향락과 돈벌 위해서는 지나라 백성들이 아들딸들 목숨도 기중히 여기지 않는 인간 이하의 독재자입니다. 그러고도 김정은은 러시아에게 아부하려고 형제적 의무를 다할 것은 헛소리를 하며 계속 북한군 파병과 노동자들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로서는 이런 김정은이 귀여울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민족이 다른 러시아에게 이런 형제적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동족인 대한민국 국민은 적으로 규정하는 망언을 하며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북한 정권의 현실입니다. 북한 정권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유일의 현대판 노예왕국 하나의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러고도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민들이 탈출할까 봐 두려워 국경에 철조망과 지뢰를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총사교까지 하며 공포와 포압으로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동포입니다. 그들 역시 자유를 원하고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억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내줘야 합니다. 한국과 세계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국제 언론과 여론이 북한 정권의 포갑 정책을 비난하고 압박하며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의 소식을 전해줘 그들 스스로 저항할 힘을 북돋아줘야 합니다. 마지막, 너무나도 원망스럽지만 김정은 정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진나라 군대를 파병하여 도움을 발휘 말고 동족인 대한민국의 손을 잡으십시오. 한민족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북한 동포들을 도와주겠다 하는데 당신은 왜 동족의 손길을 외면합니까? 선대 지도자들이 업적을 본받으십시오. 7.4 남북 공동성명, 6.15 공동성명, 선대 지도자지 남북 화합을 위하여 이룩한 업적을 본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포각과 인권 유린을 외면하지 말아주십시오. 북한 주민도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같은 한민족, 같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이고 도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북한 주민도 여러분들의 활동과 도움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북한 인권 활동을 다 같이 열심히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